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저희 승소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분양자와, 그러니까 시행사죠.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입주 지정기간 초기부터 관리사무소에 키를 받으러 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관리인 선임 및 관리규약 제정에 관한 서면 결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관리인 후보로는 주식회사 땡땡땡땡 채권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관리업체와, 즉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와 임원진 구성이 동일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구분 소유자들은 이런 서면 결의 절차에 대응해서 서면 동의 철회서를 제출을 했는데,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그냥 공고를 해버리고 관리인 선임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관리인 지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적법하게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팀은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소집 통지를 했는데, 그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즉 관리업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이는 그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주식회사 땡땡땡땡 그 채권자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이 사건 서면 결의 절차가 위법 무효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내어 승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가처분의 승소 결정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고는 그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채권자로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들어가 있고요.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관리단도 채권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했던 구분 소유자들 중에서 대표 소집권자가 채무자였고요. 그 주문을 보시면 채권자 관리단의 신청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을 대표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신청은 각하 결정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 채권자 주식회사 땡땡땡땡의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전부 채권자들 중에서 그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부담한다라고 주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23년 말경에 입주 절차가 진행됐었는데요.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입주 지정기간 초기부터 키를 받으러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동의서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취지의 서면 동의서였는데요. 그런데 그 주식회사 땡땡땡땡과 관리업체는 임원진 구성이 동일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동일한 회사라고 인식이 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은 이에 대항해서 당시 그 서면 결의 절차에서 서면 결의를 부결시키기 위해서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받은 동의서에 철회서를 받고 그 철회서를 시행사와 관리업체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관리인 후보자 등록 공고까지 게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등록 공고를 게시하자마자 갑자기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구분 소유자들이 제출한 철회서를 무시해버리고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서면 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라고 공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 신고까지 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서면 결의를 진행했던 이 기간은, 이 시점은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의 이전 등기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구분 소유자들은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을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저희 변호사팀이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주식회사 땡땡땡땡을 선임한 이 사건 서면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매우 많은 근거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과 저희 변호사팀은 새롭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준비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집 통지서를 받자마자 그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그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대표 소집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네,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구조의 3 제1항은요, 시행사는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출해서 건물 관리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관리해라
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 분양자는 시행사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 관리단 지폐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들한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지폐를 소집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을 보시면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단 지폐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분양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결의는 41조 1항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먼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는 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집회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 소송에 의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를 할 수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즉 사후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집회 개최가 첫 번째 위법함이 명백하고 두 번째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존 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그 채권자 회사 주식회사 땡땡땡땡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서면 결의 절차가 적법한지 이것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쟁점에 대해서 부연을 하자면 이 사건 서면 결의 절차가 적법해서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라고 본다면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여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은 반드시 관리인에게 먼저 소집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절했을 때에만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서 직접 관리단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 절차가 적법했다면 구분 소유자들이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직접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개체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건 서면 결의 절차가 적법하면 개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고 이 사건 서면 결의 절차가 위법해서 무효라면 관리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직접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에는 위법함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개체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상대방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사유로 이런 이유들을 제시했는데요.